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거의 한 5달 정도 되죠, 그죠? 수업 진행할 건데요. 원가 관리 회계를 저번 과정 때 이제 한 번 정도 그래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뭔지는 아시겠지만은 근데 끝나고 나면 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가는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시간을 좀 계속 드려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한번 풀어 보세요. 이거 얼마 나와요? 계속 질문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무조건 계산하고 풀고 작성해보고 써보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손 대려고 하면은 안 풀려요. 이게 이상하게도 눈으로는 분명히 다 이해했는데 막상 계산해 보려고 하면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계산해 보세요, 풀어 보세요 이러면요, 무조건 계산하고 풀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주 시간을 그렇게 드리면서 할 거고요. 이 책 말고 제가 앞으로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요번 과정은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이 책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객관식 문제도 좀 몇 개 이렇게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주관식 문제만 보다 보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감이 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구나 하고 느끼면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객관식 문제도 조금씩 한두 개씩 중간중간에 풀어보면서 갈 거고요. 이렇게 할 거니까 계산기 꼭 들고 오시고 자주 풀어보라고 할 거니까 계속 좀 손을 움직이시면서 하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일단은요. 자, 오늘부터 이제 원가관리 회계 시작할 건데, 이 교재가요, 크게 책 목차 보시면은 파트 3까지 나올 거예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까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제가 3개 파트로 일단 쪼개놨어요. 3개 파트로 쪼개놨는데 그 파트별로 뭘 배우는 건지, 그리고 파트별로 어디가 얼만큼 중요한지 뭐 이런 것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수업을 들을 때는 항상 책 한 권을 들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건데 내가 그 중에서 어디쯤 가고 있어라는 걸 느끼면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첫 번째 파트는요, 원가 계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는 원가 배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파트는 성과평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파트별로 배우는 내용을 좀 이야기해드리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 기업이 생산한 그 제품이 얼마짜리인지를 뽑아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생산한 이 제품이 얼마짜리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배분 파트에서는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원가를 뽑아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요, 원가 계산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2개가 일단 있죠. 하나는 뭐예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2가지 원가 계산 방식이 가장 기본이에요, 일단. 그 중에서 개별 원가 계산은 기업의 어떤 특징 또는 기업의 어떤 생산 형태를 봤을 때 주로 주문 생산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문 생산 방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 좋아서 이렇게 써드린 것 뿐이고요. 책에서는 대부분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표현하죠. 여러 종류의 제품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조금씩 생산하는 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은요, 어떤 한두 가지 제품을, 똑같은 애들을
반복해서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한두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원가 계산 방식을 기업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원가 계산 방식을 쓸 거냐 이 원가 계산 방식을 쓸 거냐 하는 거는 기업의 생산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되겠죠. 거의 사실은 나 이거 쓰고 싶어 뭐 나 이거 이런 게 아니에요. 기업의 생산 형태가 이러면은 개별 원가 계산 방식으로 원가 계산해야 되는 거고 기업의 생산 형태가 이러면은 종합 원가 계산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하고를 기본적으로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이 개별 원가 계산을 배워보면 개별 원가 계산이 가지고 있는 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원가를 계산해보면 원가가 좀 잘못 계산되고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문제점이 좀 많은데 그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나온 게 ABC라는 게 있어요. 흔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인데 ABC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서 얘도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ABC는 항상 개별 원가 계산하고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뭔지 왜 이 방식보다 이 방식을 쓰면 더 정확한 원가가 나오는 건지 나중에 이걸 비교해야 돼요. 비교하면서 또 보여드릴 거고 자 얘네들 원가 계산 방식하고 또 다른 원가 계산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기업의 생산 형태가 또 달라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결합 원가 계산이에요. 결합 원가 계산은 위에서 배운 얘네들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 위쪽에 배운 것들은 어떤 원가 요소들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를 투입하면 거기서 한 가지 종류의 제품이 나오는 거죠. 또는 다양한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다양한 원가 요소를 투입해서 어떤 한 가지 종류 제품이 나와요. 근데 밑에 나오는 결합 원가 계산은 하나의 재료를 딱 투입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여러 종류의 제품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재료가 분리돼서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하고는 또 다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씩을 다 배우면은 되는데 원가 계산이 끝나요. 그런데 얘네들 다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제품을 딱 뽑아냈을 때 우리 회사가 생산한 요 제품의 원가가 얼마야? 이거 뽑아보는 거야. 단지 생산 형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나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목적은 똑같다. 우리 회사가 생산한 거 이거 얼마야? 하고 뽑아보는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원가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을 해요. 원가를 뽑아내고 나서 의사결정하는데 의사결정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경영학 책에서는 뭐 이걸 계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가에서는 계획이란 말 잘 안 쓰고 그냥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볼까 막 고민하고 선택하는 이런 문제예요.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항상 가장 기본은 원가 추정이에요. 원가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 원가가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추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이게 추정이 안 되는데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쉽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가 추정이다. 추정을 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 원가 추정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 회사 원가를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구분해 보는 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의사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원가 분류거든요. 변동비냐 고정비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내는 거라 생각하시고 변동비 고정비가 구분이 돼야 우리가 내년도 이후에 몇 개 만들 거야 예측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원가가 얼마일 거다 예측이 되는 거죠. 자, 원가가 추정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기본 분석 중에 하나가 CVP 분석이죠. CVP 분석이 뭐 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요? 네? 뭔지는 알겠는데 그죠? 배웠던 기억은 나는데 그죠? 뭐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배웠던 거는 이거 하는 거였어요. 우리 회사가
한 몇 개 정도를 만들어 팔면은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또는 한 몇 개 정도를 팔면은 영업이익이 한 뭐 50만 원 될 수 있을까? 한 몇 개 정도를 팔았을 때 우리는 현금흐름 분기점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뽑아보는 거였어요. 그죠? 그거 분석해보고,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복수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게 CVP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관련원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관련원가 분석에서는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책에서는요, 제목이 단기 특수의사결정이라고 돼 있었어요. 가로 열고 관련원가 분석이라고 써놓긴 했지만은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 뭐였어요? 이런 거였잖아요. 여러 가지 좀 독특한 상황별로 어떻게 의사결정했을 때 우리 회사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는 거였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배웠던 내용이 특별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수락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거 물어보고, 부품을 만드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게 좋아 아니면은 외부에 사다 쓰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제조 라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손실나는 제품, 영업 손실나니까 그 제품을 그냥 앞으로 생산을 중단할까 아니면 그래도 손실이 나더라도 계속 생산하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한된 자원. 자원이 제한돼 있을 때 의사결정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있었어요. 혹시 거기서 그때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그냥 혹시라고 했어요. 제한된 자원 단위당 공원이익이 가장 큰 거부터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앞으로 배울 거예요. 앞으로 배울 건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신기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자, 의사결정하는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이런 거였어요. 의사결정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랬죠. 내년도를 예측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산 짜는 거죠. 예산. 내년도 예산 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산 짜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예산, 종합예산이라는 게 있었고요. 안 배운 거 하나 있었어요. 자본예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둘 다 예산 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얘는 좀 1년 이내 한 좀 짧은 기간에 대한 예산, 반면에 얘는 좀 장기 예산이야. 긴 기간에 대한 예산이야. 근데 좀 약간 차이점은 얘는 좀 전체적인 예산, 반면에 얘는 어떤 특정 투자한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근데 얘는 1년 이내의 전체적인 예산, 얘는 어떤 특정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한 몇 년 이상 되는 예산, 그런 건데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도 의사결정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예산 짜본 거죠? 됐어요? 요거 말고 요런 것도 있었어요.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어쨌든 다 의사결정이죠. 계획을 짜고요. 의사결정을 하고, 자, 원가 계산이 끝났고요. 두 번째 의사결정을 했어요. 원가 계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할 건지 다 했어요. 그대로 실행을 해보겠죠. 실행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얼마만큼 못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 그냥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냥 확인해서요. 얼마만큼 잘했는지 얼마만큼 못했는지 확인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못했으면은 왜 못했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했으면요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잘하고 싶진 않죠. 아니에요? 자, 봐요. 더 잘하면은 일을 계속 시키죠. 아닌가요? 자, 성과평가는요,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는요, 책임회계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책임회계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라 뭐 이런 건가요? 책임회계. 자, 보세요. 책임회계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성과평가를 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한 방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각 부문별로 나눠서 평가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제조 부문, 또 판매 부문, 또 어떤 사업부 이렇게 나눠서 보통 평가를 하게 되죠. 나눠서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죠. 아니 이거 한 방에 이렇게 놓고 우리 회사 잘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평가 기준이 틀려요. 자, 제조 부문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했다 그래요? 싸게 많이 만들어요. 아, 싸게 많이 만들었는데 다 불량이면 그럼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단서가부터 하죠.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원가를 더 적게 발생시키면서 똑같은 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판매 부문은 어떻게 해야 잘했다 그래요? 아, 많이 팔았는데 덤핑 쳐서 무조건 많이 팔면 잘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비싸게 팔고 많이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이 많이 나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이 원가를 절감시켜야 되는 쪽이 목표인 거고, 이해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게 팔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목표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얘하고 평가 기준, 평가 잣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 따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부는 뭐냐? 얘는요, 사업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만들어 파는 거 말고 투자 의사결정까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좀 폭넓게 이 범위가 규정이 되죠. 책임도 다르고. 그래서 얘는 그런 투자의 어떤 효율성까지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얘네들하고는 또 다르죠. 이해돼요? 그래서 평가를 따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요게 다 책임회계인데, 이제 이런 걸 따져보는 게 다 책임회계인데, 그 중에서 제조 부문에 대한 평가 내용이 양이 워낙 많아요. 내용이 제일 방대해요. 그래서 제조 부문에 대한 성과 평가만 따로 떼서 뭘로? 우리 책에서는 표준원가라는 챕터로 따로 떼놨어요. 그리고 얘네 두 개 챕터만 따로 책임회계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됐어요? 원래는 이게 다 책임회계예요. 그런데 이제 얘만 워낙 내용이 많아서 따로 보통 다른 책도 대부분 그래요. 표준원가 챕터가 따로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어쨌든 제조 부문에 대한 성과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그냥 책임회계 그대로 들어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됐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우리 대체가격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가격 결정. 대체가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대체가격이 뭐였어요? 근데 혹시 앞과정에 배우셨던 분들 기억나요? 대체가격이 뭐였어요? 우리 회사에 사업부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사업부는 부품을 만들고 한쪽 사업부는 그 부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이 부품을 한쪽 사업부에서 한쪽 사업부로 넘겨줄 때 얼마에 넘겨줄 거냐 이걸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양쪽 사업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그랬어요. 한쪽 사업부는 비싸게 넘기려고 그러고 한쪽 사업부는 어떻게든 싸게 가져오려고 그러고 워낙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얼마에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한쪽 사업부가 한쪽 사업한테 넘기는 걸 사내 대체라 그러고 그때 그 가격을 대체 가격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공급 사업부 쪽 입장하고 수요 사업부 입장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한 챕터가 있죠. 우리 책에 기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이론하고 나와요. 말 그대로 기타 이론이죠. 근데 이름은 기타인데 요 안에 짤막짤막한 주제가 9개 정도 들어있어요. 객관식 책 쓸 때는 10개로 또 분리가 되긴 하는데 요거 하나씩 이제 짤막짤막하게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있는데 이름은 기타인데
기타가 아니에요. 시험에 매년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안 나올 만도 한데, 나와요, 매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까지 이제 마무리 해드려야 되고, 자, 보시면은, 이게 원가 계산 파트, 두 번째가 의사결정 파트, 세 번째가 성과평가 파트잖아요. 그런데 제가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지, 완벽하게 딱 잘라지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안 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책에는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쓰는 이유는, 변동원가 계산, 예를 들어서 얘 이야기를 해보면, 이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거는요, 자세히 이걸 들여다보면, 이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원가 계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 같기도 하고, 내용이 약간 이렇게 섞여 있어 보면, 양쪽의 성격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쪽에다 넣어놓긴 했지만, 사실은 딱 이쪽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의사결정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용이 워낙 좀, 약간 두 가지 성질을 좀 다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해돼요? 이런 거 예를 들면, 대체 가격 결정도 어떻게 보면은 성과평가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얘도.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구분되어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파트 내용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다, 일단. 약간 이게 걸쳐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그 중에서 이 세 개 파트 중에서 이 첫 번째 파트를 우리가 원가회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쪽 두 개 파트를 묶어서 관리회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묶어서 원가관리회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회계 파트, 관리회계 파트 이렇게.